현재 보시는 영상도 제가 올린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이제 제목은 세계 최초 공개 명성황후 명나라 일족에 따른 여왕이다. 대명국이 조선이다. 이런 타이틀 주제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명나라가 주원장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확신이 드시나요? 자,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요 스파 이미지 많이 아시잖아요. 자, 이거 명성황후 아닙니까? 자, 중국식 복장을 입고 있죠. 바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복이라고 하고, 중국식 발음으로는 한푸라고 하죠. 자, 이 명성황후는 왜 이 중국식 이 한푸 복장을 입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그거죠. 자, 요거는 이제 서양에서 남긴 서적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여자는 중국 명나라 일족에 따른 여왕이다. 자, 여기 보면 명성황후를 중국의 명나라 일족의 여왕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이제 중국식 복장을 입은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흥선대원군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대원군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리아라고 나오는데 진화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진화 더 파워. 자, 진화의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이렇게 중국식 복장을 이제 왜 입었는지 이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일족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거는 한푸라는 복장이 되겠고, 자, 여기 또 청나라도 복장도 입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 좀 이해가 안 가셨잖아요. 명성황후는 우리나라 조선이 있는데 코리아에 있는데 왜 이 청나라 복장을 입었을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이미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이거는 러시아에서 복원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나라식 복장이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한푸라고 하면은 이런 복장입니다. 요거는 나무위키의 설명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흔히 알려진 한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복조차도 자신의 의복을 따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복장이다 그래가지고 이 한복 자체도 이제 자신들 거라고 하죠. 베트남 복장도 자기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는 어이가 없는 계속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요 베트남 의복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국의 문화 공장이 화가 건 한국만이 아니다. 국내 언론들은 13일 현지에서 중국의 한복 공정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이 복장도 중화민국이 자신들 거라고 합니다. 요 이제 베트남 복장은 오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오자이도 자국 문화인 것처럼 혼용한다. 중화민국이 그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한복은 이제 중국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죠. 베이징 올림픽 하는 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국기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복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도요 소수의 이제 민족이라 그래가 이제 자신의 문화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민족이 중화민공화국의 문화를 이어받고 그 문화를 따가지고 만든 짝퉁 나라인가요?
왜 이 중화민주공화국은 우리의 한복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할까요? 자,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명성황후는 명나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태조 일성계가 만든 나라가 명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나라의 역사를 이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문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 한복의 이제 역사를 추적해 보면 명나라 복식이 아닙니다. 중화민공화국이 뭐 명나라 뭐 자기의 역사를 따가지고 한복을 짝퉁으로 만들어가 우리가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경우가 됩니다. 자, 한복이란 거는 고려시대부터도 입었고 그 이전에도 입었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봉천 숭은 황제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 봉천 숭은 황제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봉천 숭은 황제라는 뜻은 하늘을 받들어 명운을 잇는다라는 뜻으로 여기 홍무제가 즉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명청시대에 사용된 용어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무제 여러분들 아시죠? 자,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주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 홍무제의 연호는 태조 이성계의 연호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라고 설명을 하죠. 봉천 수운왕제라는 게 명태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명태조가 처음 사용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천 수운왕제를 검색을 하면 국가를 대안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천 수운왕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 미리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3일 양력 두 번째 기사 1897년 대양 강무 1년에 하겠습니다. 자, 국가를 대안을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실록을 보면 왼쪽에 뭐 고종 이렇게 나와 있고 날짜와 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뭐 강무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날짜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이 첫 번째 기사라 되어 있고, 자, 1390년 명홍무 25일이나 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실록이라 되어 있고, 1390년 명홍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날짜 표기가 다른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조라는 분이 따라 있고, 여기서 태조는 태조 이성계겠죠. 그리고 명홍문화 됐으니까 명나라 황제 이제 주원장을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요거는 다른 분이라 이제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명홍무라고 됐으니까 홍무라는 건 이거는 연원을 의미하죠. 태조실록에 이 태조 이성계 연호이다 이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학계는 이거 다른 번호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뭐 실록에 기록된 내용도 보면 태조 이성계가 따로 있고 명나라 주원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록 자체의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고려 사절요 고려시대 기록도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분이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현재는 이제 고종실록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기 1897년 대한 강무 1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그 내용으로 따지면 여기도 보면 고종이라는 분이 다른 분이고 강무라는 분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 이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이 강무가 바로 이 고종의 연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거를 대안으로 정하고 이해를 강무 원년으로 삼으며 종묘와 사직에 신입판을 태사와 퇴직으로 고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고종의 연호가 이제 강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횟수가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강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태조실록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날짜가 이제 2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태조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 홍무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앞전에 고정실록으로 봤을 때는 요 내용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현재 이 태조실록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제 앞전에 말한 것 같이 이 고정도 다른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실록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강무 1년이라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도 이 날짜와 연대를 이상하게 이제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번호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다 수정됐습니다. 고려사절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판 기록을 보면은 아주 이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펜으로 쓰여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이제 인쇄 상태가 이제 그리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고조사설에 보면은 쓰여진 그 서체가 너무나 정교하게 나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이 기술이 더 이제 후퇴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무슨 일이 없는데 기술이 후퇴가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명성황후 이제 복장은 이제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한복을 자신의 이제 복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명나라의 복장을 우리가 본따 가지고 뭐 입었다,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제가 또 여기 앞전에 본 고정의 기록을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나라의 복식과 문화는 명나라를 따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명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명나라 복식을 따나요? 명 자체가 선조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조선인데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은 얼토 당토 되지도 않은, 말도 되지도 않는, 세상을 먹은 얼라보다 못한 그런 놈들이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고정실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전문이 일어나 있고 봉천 승훈 황제라고 되어 있죠. 지금 고정이 이제 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보면 고정이 또 황제 아니고 뭐 스스로 자칭으로 황제라 또 칭했다, 또 이런 이상한 또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봉천 승훈 황제, 이제 조서에 쓰는 황제의 자칭, 이 자칭이라고 합니다. 고정 자칭으로 만들었다예요. 자, 웃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학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명에 따라 재혼을 개성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종이 봉천 승훈 황제를 이렇게 사용한 거는 자칭, 지가 스스로 이제 황제라 칭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고종이 황제가 되기 싫었는데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마지 못해가 또 황제가 임명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군들이 한 목소리로 대궐에 포사하면서 수십 차례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지민 우차 사용하다가 끝내 사용할 수 없어 올해 9월 17일 백악산 남쪽에서 천지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국호를 대안으로 정했다. 이 해를 강무를 원년으로 삼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각주 내용 보세요. 조서에 쓰는 황제의 자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스스로 지가 황제가 됐다,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각주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봉천 승훈환자라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나라 이제 홍무 시대 때 이제 사용했는 거 그대로 물려받았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복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험청 성분 항제는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린다. 지임은 생각컨대 당군,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안, 변환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사만을 통합한 것이다. 자, 여기다 보면은 마한하고 진안, 변환을 사만을 통합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고려시대였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면은 삼국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제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면 신라를 이제 많이 의미를 하는데요. 나중에 신라가 또 통일을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삼국으로 또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려가 다시 이 삼국을 또 통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한, 진한, 변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이제 고려가 이제 사만을 이제 통일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당군하고 이제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이게? 당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 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조선이 있었다면 보통 한반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은 여기 한반도 이제 북한 땅 이 평양에 이제 고조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당군 조선하고 이제 기자 조선을 설명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평양에 이제 도읍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평양에 도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종의 기록에 보면은 각각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지역에 도읍을 정했는데 왜 각각이란 말을 씁니까? 각각이라는 말은 다른 지역에서 각각 나라를 만드셨다. 한 지역을 차지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이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에 1910년도인가 역사서가 있던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 이제 앞전에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당군 조선이 북경에 여기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기자가 나중에 이 당군 조선을 치는데요. 이 당군 조선이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하는 북부여 땅으로 쫓겨 수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가 이 북부여가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자가 이제 당군 조선을 내몰았으니까 현재 여기에 북경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가 이제 평양이라고 예상되는 이 지역에 이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군 조선은 여기 북부여 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쫓겨나 가지고 여기에 이제 당군이 수도를 옮기고 이제 정착하는 경우가 됩니다. 북경을 이제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당군 이제 조선이 되죠. 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지역이 기자가 이제 차지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기자 조선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 실록에 보면은 이 각각이란 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군 조선은 이 만주라고 하는 이 지역, 즉 북부여 지역에 대해 새로운 수도를 이제 마련하고 기자가 대륙 평양에서 여기서 새로운 이제 나라를 만드셨는데 나라 만든 지역은 같은 이제 평양 지역이면서 각각 같이 이제 분쟁을 하고 전쟁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투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자는 이 대륙에 있었고 당군은 이게 한반도 쪽으로 이제 다스렸는 이런 분이 이제 된다. 그러니까 이 한 개 이제 두 개의 지역을 각각 다스리다 보니 이제 분쟁을 많이 하고 싸운 경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 보통 기자묘가 어디에 있다고 하죠? 이 기자묘가 보통 여기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실제 이제 기자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의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누구냐 하면 기자의 41대 이제 후손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당군이 되는데 이 41대 기준이가 나중에 이 북경을 다시 이제 치는데요. 그때 이제 학살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 마한을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이제 돌아가신 이 기준의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나라의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묘를 만들면 너무 중국 대륙에 있는 기자면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당군과 이제 기자께서 이후 강토로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서로 패권을 다투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을 차지한 기자하고 이제 한반도를 차지한 이 당군이 계속 싸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실제는 당군이 싸웠다기보다는 당군의 이제 후손들이 계속 다투어 이제 싸운 경우가 되죠.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와가지고 마한하고 진한이 변환이 통합되었다. 그것이 이제 사만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니까. 자, 앞전에 이제 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조가 왕위의 오른쪽에 국토 밖으로 영토로 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 북쪽으로는 이제 말갈 지경까지 이제 이르고 상하와 이제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 한반도 북부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북한산 꼭대기 그 상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보통 말갈이라 하지 않나요? 뭐 말갈족 자치구로 돼 있고 여기 보면 고구려 제후 뭐돼 있고 고구려 우적본에 말갈족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흑수 말갈이 있고 왼쪽 편은 거런 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발에 나오고 이쪽에 말갈 되어 있네요. 거란 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말갈이 있는 이 오른쪽 편에 여기에 상하가 나오나요? 이 상하 그러면 코끼리 그 이빨 아닙니까? 그럼 코끼리 이빨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뭐 코끼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까지 가야 된다. 뭐 코끼리가 살지 않아도 상하를 수입해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조가 왕의 오른쪽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으로는 말갈 지경까지 이르러 상하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나를 차지하고 귤, 유자, 해산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귤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생산이 됐을까요? 여기 이제 탐나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탐나국에 귤, 유자, 해산물을 공급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천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을 세웠으니 이런 내용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천리 나오네요. 우리나라 강토가 사천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사천리로 반으로 뚝 잘라야 됩니다. 반으로 뚝 자르니까 한반도 나옵니다. 앞전에 사천리라고 했죠. 이 강토가 이게 사천리라고 돼 있으니까 뭐 아주 이제 작은 경우가 됩니다. 자, 1, 2가 이제 사천리라고 하니까 한번 사천리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근사가 격어치인데 2.546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입니다. 보통 인터넷에 기본 값이 2.546이 됩니다. 이거 이제 킬로미터를 환산하면 1570이 됩니다. 자, 1570을 한번 구글어스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한반도 아래쪽에부터 해가지고 1570을 계산해보면 자, 그대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강토의 높낮이가 이 정도까지 이제 차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반으로 뚝 잘라버리면 어디까지 가요? 뭐 대충 이제 반을 갈리면 여기가 반 정도 되니까. 우리 보통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 땅하고 한반도 국경선 영역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으로 뚝 잘라버리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록의 내용들은 거리 단위 식경을 계산해 보면 다 반으로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고종 때 이제 기록해 놓은 이 사천리 기록은 요 한반도 요 영역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하고 일치되는 그런 글인데 실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오천리 이제 기준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마일리가 5천리라고 했기 때문에 1마일리도 반으로 뚝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천리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것도 다 반으로 다 잘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천리라 되어 있지만 실제는 2천리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약과 이제 법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당뇨와 우순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과 법도는 당뇨와 우선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방석 같은 터전을 남겨주었다. 자, 요거는 완전히 한반도를 설명하는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제 복식과 문화는 당뇨 우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명의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데 명나라의 그 복식과 그 문화를 이어받은 게 아니죠. 명 자체가 조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뇨와 우순을 이어받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가 뭐냐면은 제가 미리 또 검색을 했는데 제요가 되겠습니다. 제요 도당시는 중국 신화 속 군주이다. 중국의 사망 5대 신화 가운데 5대의 하나인데 다음 때에 군주인 순과 함께 이른다. 요순이라고 하면 성군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현재까지 요의 역사적 실존성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우왕과의 관계에서 하나라 이전에 국가 비슷한 실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요는 제국 고신의 아들로 이름은 방우, 당뇨 요 나오지 않습니까? 제요 도당으로 부른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이제 문화와 이제 복식을 이어받았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까지 요의 역사적 실존성을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우와의 관계에서 하나라 이전에 이제 국가 비슷한 실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주 고대의 문화와 이제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당뇨와 우순을 이제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나라의 이제 복식과 문화를 이어받았나요?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명나라 이제 복식, 저거 문화를 이어받아가 한복 만들었다 이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제요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복식 문화는 4천년, 5천년 전에 그 나라가 있었던 그 문화와 복식을 물려받았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몇백 년밖에 안 되는 명나라 복식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복 공정 논란 이거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 댓글 다신 분 한 명이 있는데요. 요런 또 유튜브 채널 하나 소개했더라고요. 요거 한번 잠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지방님이 되겠는데요. 아시아에서 보관한 장승엽의 그림인데 복식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하니까 파초가 보이네요. 명나라 복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됩니다. 자, 러시아에서 공개된 조선시대 장승엽의 대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 자, 요런 내용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고종시대 때, 고종이 러시아한테 이제 선물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학계뿐만이 아니라, 공개된 적이 없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장승엽의 대작 127년 만에 그렘린 무기고에서 찾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KBS의 이제 뉴스 영상인데요. 고종 황제가 러시아 황제 대관식을 축하하며 보낸 선물인데 127년 만에 공개되었다. 조선 4대 화가로 꼽히는 장승예배 대작 이전과 저 공예품인데 복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한다. 모스크바에서 이제 뭐 특파원이 보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승예배 이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라고 하네요. 자, 요런 이제 이미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국호가 딱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조선 오원장 승업이라 되어 있지요. 장승업. 여기 조선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또 유물 또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흑칠 나전 이층록. 요런 이제 가구가 나오는데 요거 나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무기고 마지막 황제의 대관식 선물의 역사 특별전에 되어 있고 러시아 국립 크렘린 박물관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유물 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금속. 이거 얼마나 정교한 거예요. 자, 이런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요거 낮은 칠기. 장성회병이 남긴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따로 한 장을 이제 받아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확대하니까 또 요 식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조선을 그린 그림을 보면 항상 요 식물이 보입니다. 방아잎처럼 생겼는 요 식물, 요 또 파초 또 보이시죠? 파초 제가 많이 언급드렸는데요. 이 파초는 조선 선비가 이제 불꽃시라 연습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 기른 식물이 됩니다. 이 파초 식물은 열대시 식물이며 이파리가 넓은 바나나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붓글씨를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항상 이 그림은 이 파초와 이 돌이 항상 있습니다. 이 돌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돌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 구멍 뚫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에 남긴 서적에 보면은 양자각 너머로 그 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난징 그곳에 이런 이제 돌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열대식물은 한반도에서 자라지 않는 바로 대륙 난징에서만 자라는 즉 따뜻한 남쪽 대륙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또 이 탁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자식 문화인데 왜 이런 탁상이 그려져 있나요? 이 탁상 문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구식 책상 문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맞지 않는 그런 풍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륙 조선을 그려놓은 거죠. 앞전에 맹성황후 이제 복장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요 벼루도 보이고, 이제 붓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분도 길렀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면 요 장승엽이 이제 보이는데 이분이 술을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도 보면 이렇게 술을 먹는 그림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선이라고 적혀있죠. 분명히 조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지역이 바로 이제 조선 지역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배우는 이 한반도 문화 복식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 한 점만 봐도 이 세계사가 수는 엉터리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보여진 그런 이제 이미지의 한 지도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대명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 사람의 이제 복식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 복식하고 남자의 이제 복식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장수성앱의 이제 복식 형태와 이제 이와 이제 유사하지 않나 이제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따로 사이트 열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될 것입니다. 확대해보면 복장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이시죠? 어때요? 이 복장 보면 비슷하죠? 남성의 이제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제 복장을 보면 이 복장 이거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지 않았나요? 요거 베트남 여성 복장하고 이제 흡사한 그런 복장 형태가 됩니다.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임진왜란의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없는 이유 및 조선 관료의 복장으로 보면 명나라가 조선이다. 이런 주제점을 올렸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거 이제 베트남 여성의 이제 복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은 베트남 관료 복장인데 그 복식 형태가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베트남 이민족 관인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료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여성이 똑같습니다. 명나라의 여성의 이제 복장하고 완전히 그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베트남 여성의 이제 복장이라면 이런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트남 여성의 복장도 보면 이 짝 달라붙는 거 하얀색 복장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명나라의 관료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을 다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의 이제 복장 형태를 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관료 복장도 보면 우리 조선시대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보여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 제가 하나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베트남 전통 복장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런 복장입니다. 예전에 남긴 베트남 관료의 복장하고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일반들이 입으니까 뭐 이런 복장일 수도 있고, 글쎄요, 뭐 관료는 뭐 어떤 복장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 이제 복장도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뭐 자신의 이제 복장이라고 또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천하시 복식 변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바로 이제 중국식의 이제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완전히 뭐 한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명성황후가 입은 옷 복식 형태를 보아서도 전혀 다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역사관하고 다르다는 의미죠. 이제 미국에서 남긴 이사를 때문에 명성황후로 중국 명나라 일족에 따른 여왕이다. 이제 이 내용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이지 주원장이 만든 나라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중화인민공화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뭐 한복이 자기 나라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뭐 명나라의 복장이었다. 이것도 순 다 거짓말이 됩니다. 자, 하나의 국가가 있고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고종실록에 보면은 우리의 땅은 당군과 기자가 각각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 전역이 다 우리의 땅이고 한반도도 우리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의 복식은 당뇨 우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뇨 우선은 제요 자, 현재까지는 요의 역사적 실존성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우와의 관계에서 하나라 이전의 이제 국가 여기 하나라 이전의 이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천년 5천년 전에 국가의 그 풍습과 문화를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뇨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신화 속 군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자, 이 문화를 우리가 이어받았다.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또 검색해 보면 또 이분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임진왜란에
예, 군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명나라 이제 군 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병부상서, 석성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석성. 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이제 한복을 이제 입으신 조선 관료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복장으로 알 수 있다. 자, 제가 앞전에 많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명예 이제 조선이었다.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고도 때부터 우리의 역사를 야금야금씩 이제 갉아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 땅도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시점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리장성에 그려진 것도 여기 이제 평양 여기까지 이제 그려놨죠. 그래가 이 북한 땅, 이 고구려 역사도 이제 자신의 이제 역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하나하나씩 이제 뺏기면서 이제 한반도 우리는 땅이 여기만큼 이제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 이렇게 역사를 침탈하면서 이 땅을 야금야금 먹었는데, 만약에 이 중화인민공화국도 이 남쪽의 어느 지방도 자신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 독도나 이제 울릉도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역사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한반도 이제 고조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보면 우리의 땅은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여기에 울릉도밖에 없다. 앞으로 여기 한반도에서 울릉도를 이렇게 이제 넘어려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울릉도도 이제 중화인민국이 또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 여러분들은 이 독도로 가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마한. 그러면 여러분들 마한이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가 배우는 마한은 여기 전라도 여기 아닙니까? 충청도 일부를 포함한 요 전라도 요 부분이 마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동국 여지성함의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니까 너의 땅은 요거 전라도 여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위쪽 북한 땅, 이 고구려 역사와 이 대륙 땅은 다 중화인민국 땅이고 너거는 고조선이 마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너거 땅이잖아. 그 일본 놈들도 요 외놈들도 현재 요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를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땅은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한이니까 여기 고조산이네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가요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는 거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0년에서 한 300년 이제 지나면은 이제 우리의 땅은 이제 여기 제주도가 됩니다. 아니면 요 울릉도 여기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들 말하잖아요. 우리의 땅은 요 한반도였다. 그리고 신중동의 여지설명에도 적혀 있잖아요.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이제 울릉도에 가가 이제 사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미래에 이제 이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역사가 뭔가요?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예전부터 조상들이 살았다. 우리의 땅이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 그 땅을 내놓아라.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의 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